명심보감이라고 천자문 배우고 옛날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 교재 첫 문장은 위 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 불선자는 천보지 이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으로 보답해서 복을 주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면 하늘이 화를 내린다. 유교문화권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종교문화권에서 이렇게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이제 징계한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공통이에요. 제가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인간의 선악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심이 악이고 남에게 베푸는 이타심이 선이다. 근데 이제 한자에서 악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만든 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데 악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자 생긴 모양으로 보면 이게 무슨 글자냐면 버금아자 다음에 마음심자를 써서 두 번째 마음 아니면 쌍둥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글자 자체가. 선악은 사람 마음에 항상 공존해요. 이게 일정 비율로 섞여 있을 뿐인데 이걸 이제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첫 번째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억눌러야 되는 마음이고 양보해야 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자기 이기심을 억눌러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알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좀 이걸 일반적인 오해가 뭐냐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뉴라이트 정당이 아닌데 왜 뉴라이트 사람들만 이렇게 임명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써요. 아니 국민하고 국민의힘이 뉴라이트 정당이에요.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우파이념은 뉴라이트 말고는 없어요. 이들이 뉴라이트니까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청문회를 요즘 보시면 장관인사 청문회를 보시면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조국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조국 보고 그렇게 부도덕하다고 욕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누가 과연 도덕적으로 조국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누가 있었나요? 뭐 자식이 마약을 했어도 아픈 자식이라 그렇다는 등 뭐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업무 추진비로 법인카드로 억대를 쓰고도 차 한 번 기름 넣고 200만 원을 지출하고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양심이 없는데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준에서 보면 누가 더 나쁜가 따져볼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런데 문제는 그때 조국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뉴라이트 이념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첫째가 기회주의고, 둘째가 이기주의고, 셋째가 물질주의다. 지식인, 우리 사회 기득권층,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을 하고 군사독재 시대에는 군사독재에 부역하고 거기에서 자기 사익을 챙겨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정당화하려고 드는 그것이 뉴라이트 이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기회주의 3대 요소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게 안 산 사람 중에서 뉴라이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저 아는 분 중에 이제 연세가 80 정도 된 분이 있어요. 뭐 친한 관계는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가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그분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뭘 자랑스러워했냐면 자기가 4.19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데모를 했다. 4.19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목숨 걸고 데모를 했다. 그거를 평생의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이승만 물러나라고 외쳤던 그 기억을. 근데 최근에 만났더니 이승만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80평생을 부정하면서 이제
팔찌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갑자기 이승만을 찬양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노인이 되어서. 굉장히 신기했죠. 그렇다고 뭐 대놓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을 수는 없었어. 그냥 이제 가볍게 그렇게 좀 항변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전에 선생님께 들었을 때는 4.19에 이제 데모하신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생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땐 자기가 철이 없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이 왜 80이 돼가지고 생각이 바뀌었을까? 죽어두고 고민거리였어요, 사실은요. 나도 저렇게 될까? 아, 너무 슬픈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는, 이제 뭐, 이번에 종교적 신념.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그렇게 건국전쟁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맹종주의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이렇다 그러면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좀 이야기죠. 예전에 방송에서 이제 어떤 포항인가 어디 있던 좀 생선 장사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예요. 이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이념보다도 강력해서 저게 틀렸다 그러면 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일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거 윤석열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나치즘이 유행할 때 저건 나쁜 주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히틀러를 지지하는데 히틀러가 막 그 얘기를 이제 열심히 퍼뜨리고 다니니까 독일인들이 대부분 나치를 전환을 해버리잖아요. 이번에 왜 이제 대놓고 그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임명되자마자 첫 자기 목표가 친일파 명예회복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독립기념관장이 돼야 돼요? 친일파 기념관장이 돼야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부가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이제 연구비 분배기관들이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그리고 독립기념관까지 여기 다 연구비를 줘요. 연구비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친일파 명예회복하고 독립운동가 욕하는 그런 논문들에 돈을 줄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고 주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비 받아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뭐 김구 테러리스트라는 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반일 종족주의자가. 왜 이러느냐? 근본적으로는 뉴라이트는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표준을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바꾸려고 든다. 악한 인간들을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만들려고 든다. 옛날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이들이 많아져야 악한 자들이 계속 집권하고 기득권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게 장기적인 목표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불리한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할까?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문재인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조중동은 뭐라고 쓰냐면 국민통합은 외면한 코드 인사라고 난리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중동은 오히려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이게 국민의 기본적인 정체성, 인간의 기본 윤리를 외면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MBC가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뉴스 클로징 멘트로 국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죠.
완전히 이제 언론 자체도 뉴라이트화 된 거예요. 근데 이 장기적으로는 뉴라이트 장기 집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맹종주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찍은 사람들의 최소 70%는 다 무슨 짓을 해도 따라가요.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임명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뉴라이트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이럴 거예요. 한국인의 최소 20%는 돼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는 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한 게 이거였어요. 왜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느냐? 왜 이 정도로 국민정서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인 국민정서를 극단적으로 뒤집어가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이제 뉴라이트 장기 집권, 영구 집권에 대한 좀 장기적 구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 외에 좀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요.